오후. 어휴, 많기도 하다. 이 정도 증거면 제부도 발뺌하지 못하겠지? 언니, 이혼이 코앞인데 제부는 누가 제부야? 어차피 곧 남이 될 사람이니까 호칭 정리 좀 해줄래? 듣는 동생 생각 좀 해주라고. 이렇게 사진들이며 영상들이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사람 새끼라면 아니라고 못하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왔지만 막상 불륜 장면들을 목격하면 충격에 빠지셔서 증거 수집을 어려워하시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증거를 모으시다니 아직도 저희 사무소를 처음 찾아오신 날을 잊지 못하는걸요. 남들은 남편이 바람피는 걸 의심하는 거에서 시작하는데 전 처음부터 직접 목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바람난 년이랑 붙어 다니는 꼴을 봐도 아무런 감흥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수월하게 증거 수집할 수 있었죠, 뭐. 하긴 가족이 사는 집에서 더러운 년놈들이 그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반려견 때문에 홈캠을 자기 손으로 직접 설치까지 해놓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머리 나쁜 사람이 남들 하는 짓은 다 하고 사려니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도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고 토하길래 뭐 잘못 먹었나 싶어서 영상을 돌려보다가 얼마나 경악을 했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구역질이 나온다니까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죠. 둘이서 끌어안고 물고 빠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혼자서는 끝까지 못 볼 것 같아 바로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달려와줬죠. 막상 언니랑 다 확인하고 나니까 차분해지더라고요. 생활비도 회사 감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적게 갖다 주고 출장이며 뭐며 집에 안 들어오는 횟수도 늘어나서 이상하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요즘 세상에 돈은 줄이면서 일은 늘리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죠. 저희가 해드린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미흡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상간녀 신상 조사 부탁하셔서 알아봤는데 같은 회사 경리팀 직원이더라고요. 부서는 다르지만 회사 단체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 또는 오고 가다 눈이 맞은 걸로 예상됩니다. 예전 같으면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요즘엔 민사소송으로 많이 기울다 보니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이 북받쳐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상간녀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거든요. 수아님은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제 동생이긴 하지만 이럴 때 보면 저도 무서워요. 큰일이 닥치거나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져서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이게 해결한다니까요. 저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장 달려가서 이것들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수아가 말려서 참았죠. 그리고 탐정님이 해주신 게 왜 없어요. 워낙 박민철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흘리고 다녀서 애쓸 것도 없었지만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만 모을 수 있었잖아요. 하하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문직이 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법정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취나 사진들을 미행했다는 걸 핑계 삼아 부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 못할 큰 한방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확실치는 않지만 박민철 차가 고장나서 요즘 들어 계속 제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뭐가 찔리는 게 있는지 매일같이 내비게이션을 초기화시키는 게 이상하다 싶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려고요. 같이 타고 다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건질 게 있을 거예요. 찾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께는 이혼하실 거란 얘기 하셨나요? 성인이라 해도 미리 말을 해야 나중에 놀라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말했어요. 아들들은 아빠 편이라는데 우리 집은 워낙 아빠란 양반이 밖으로 싸돌아다녀서 그런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이란 단어를 듣고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유를 설명해주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 참지 말고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가정 버린 아빠는 필요 없다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인 자녀들의 의사가 그렇다니 존중해주려 합니다. 그럼 다 됐네. 이제 더 미룰 것도 없어.
한 집에서 하루라도 같이 살기 싫을 텐데 당장이라도 이혼 소송 진행해버려.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 연놈들 가만 냅두나 봐라.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봐. 그놈의 욱하는 성격. 언니 감정적인 건 아무리 봐도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일단 주말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접수할 거야. 그래야 나중에 소식 듣고 놀라시지 않지. 그러게 내가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우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와서 자주 보고 살자니까 개발 터진다는 말이 들려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면서 꾸역꾸역 거기에 계시더니 딸내미 이혼 소식 전하러 멀리까지 가게 만드신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 고집을 누가 말려. 계속 설득해도 싫다 하시길래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문을 믿다가 실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했는데 거름 냄새 폴폴 나는 밭이 진짜 재개발이 될 줄이야. 그 고집 덕에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힘든 농사 안 해도 되고 남은 생 편히 사실 수 있으니 다행인 거지. 하긴 그렇긴 해. 아빠의 선견 지명이었던 건가? 주말에 찾아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무엇보다 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치 언니? 당연하지. 얘기 들으면 곡괭이 들고 당장 쫓아 올라간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히 말씀드려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며칠 뒤 주말. 엄마, 아빠 나왔어. 멀다 멀어. 그렇게 이사 가자니까 말을 안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 얼씨구, 그때 너 말 듣고 이사 갔으면 보상금 받을 일이나 있었겠니? 그렇게 왔다 갔다 힘들어할 거면서 박서박이랑 애들은 다 냅두고 혼자 먼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다 오셨대. 올 거면 오랜만에 다들 얼굴 좀 보여주지. 아이고, 우리 딸 왔어. 딸 온다고 좋아서 잠도 안 자고 어제부터 좋아하던 음식들 준비한다고 한겨울에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온갖 난리법석을 다 떨더니 오자마자 툴툴거리는 거야. 하여튼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치? 내가 못 올 때 왔어? 내 엄마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나? 이렇게 안 반겨주면 그냥 간다. 누가 그냥 가래? 온 김에 앉아서 밥이나 먹던지. 하여튼 이놈의 여편네 묵뚝뚝한 건 알아줘야 해. 우리 집은 남녀가 성격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딸내미들은 안 그런데 참 별나다 별나. 내가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일일이 반응하는 당신이 더 별나거든. 그나저나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시골 사람들 성질 급한 거 알지? 빨리 목적부터 말해봐. 뭐가 이렇게 급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말할 거였거든. 엄마랑 아빠 놀랄까 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오면서 고민 많이 했는데 빙빙 돌려 말하는 건 우리 스타일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게. 나 박서방이랑 이혼할 거고 이혼 소송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려고 온 거야. 이혼? 아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냥 이혼도 아니고 이혼 소송이라니.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지. 애들도 다 컸는데 무슨 이혼을 하려 그래. 당신은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애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수아가 어디 함부로 일을 저지를 애야?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와서 둘이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하겠다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박서방이 잘못을 해도 단단히 했다는 거잖아. 역시 우리 엄마야.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크나큰 잘못. 박서방, 나랑 애들 냅두고 바람났어. 언니랑 같이 알아보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인 것 같던데 가벼운 사이라기보단 몸까지 섞은 그런 사이? 그런 짓을 나랑 지 아들이 사는 집구석에서 해댔으니 말 다 했지. 그걸 내 눈으로 봤고. 애들도 봤니? 애들은 안 봤지. 우리 강아지 때문에 카메라 달아뒀잖아. 영상 확인하다가 보게 된 거라 나만 봤어. 처음엔 너무 놀라서 혼자 끝까지 볼 용기가 안 나서 언니 불렀는데 같이 다 보니까 생각 정리가 확실하게 되더라고.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결정 내린 거야. 능력 없는 남자랑은 같이 살 수 있어도 노름, 도박, 바람 피는 남자랑은 못 살잖아. 바람을 피운 건 처자식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용서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거니까. 엄마랑 아빠가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 썩을 놈. 남자 망신은 다 시키는 천하의 몹쓸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그놈을 보고 웃고 이뻐하고 밥 챙겨 먹였다니, 아이고 그 썩을 놈. 그놈하고 같이 밥숟가락을 들었던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아이고 당신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얘기 듣고도 화가 안 나? 일어나서 당장 짐 챙겨. 홈이고 곡괭이고 뭐고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그놈 면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자고. 진정 좀 해. 이런다고 해서 집 나간 마음이 돌아오기라도 한대. 이미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욕을 해도 없어지지도 않아. 그걸 수아도 아니까 차라리 끝을 내겠다는 거 아니야. 딸도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흥분을 하면 되겠어? 으이구 이 양반아. 장인어른이 이혼할 사이 찾아가서 따지고 들면 남들이 되려 흉이나 보지 잘했다고 하겠어? 그래서 수아 너는 괜찮고? 지금 얘기는 덤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너도 많이 놀라고 상처받았을 거 아니니? 어찌됐던 애들 아빠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을 텐데 그 꼴을 눈으로 봐버렸으니. 충격 먹었었지. 근데 엄마도 알잖아. 오히려 이런 큰일을 겪으면 차분해지는 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기엔 내 감정과 시간이 아깝더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다만 하늘이랑 하준이가 듣고 놀라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며칠 전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내 편 들어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그런 아빠 필요 없다고. 아빠가 먼저 우릴 버린 건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엄청 화내주더라.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 덕분에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지. 애들도 그만큼 철이 든 게지. 아빠란 놈이 얼마나 애들한테 마음을 못 얻었으면 단칼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와. 그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처음에 어린 놈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부터 영 시원찮더라니. 결혼하고 나서도 다니던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린 후에 사람 구실 못하고 집에만 박혀있길래 네 삼촌한테 부탁해 새로운 회사 들어가서 밥 벌어먹고 살게 해줬더니만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치네. 바람난 년은 뭐하는 년이길래 보잘것없는 놈이랑 그 난리를 부린다니. 보나마나 똑같은 년놈들이겠지 뭐. 아유 됐어. 아까운 내 딸내미 그런 놈 옆에 한시도 더 두기 싫으니까 이왕 마음먹은 김에 당장 이혼을 하던 때려 죽이던 해. 역시 우리 엄마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올라가면 바로 진행하려고 했어. 우리 수아 고생했겠네. 혼자서 이런 큰일을 해결할 줄도 알고.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는데 언제 이렇게 컸을꼬. 눈물 흘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빠가 왜 울어? 울 거면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린 박민철이 울어야지. 울지 마 아빠. 나 진짜 괜찮다니까. 이미 대학생 아들을 둘이나 둔 딸내미인데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 딸 걱정은 그만하시고 이 일 마무리되면 이젠 말 좀 듣고 이사 오셔. 재개발 공사 들어가서 농사도 못 지으시고 보상금도 다 받았고 여기서 뭐하고 있을 거야. 안 그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언니랑 내 옆에서 편하게 사셔야지. 그렇게만 해도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평생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늙어서 서울에서 어떻게 산다니? 가끔 니들 보러 올라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구만. 네 아빠나 나나 거기 가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걸. 농사는 못 지게 되더라도 그나마 익숙한 동네에서 사는 게 건강에도 더 좋아. 앞으로 살 날만은 니들 걱정을 해야지 우리 걱정을 뭐하러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하늘이랑 하준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지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야. 아유, 정말 가만 보면 곧 재개발 터질 거라고 이사 안 가겠다면서 고집 부리던 게 아빠가 아니라 엄마 같다니까. 솔직히 말해봐. 그거 다 엄마가 조종한 거 맞지? 사실 아빠는 이사 와서 우리랑 가까이서 살고 싶었던 거지? 허허, 우리야 항상 자식, 손주 생각뿐인데 그럼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디에 사는지가 뭐가 중요하겠니? 다 늙어서 타지 가서 고생하느니 여기서 네 엄마랑 오순도순 깨볶으며 살란다. 깨볶을 것까진 없지만 뭐 그래도 영감탱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고마운 줄 알고 감사히 살란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밥이나 얻어먹으며 살겠어?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딸내미 이혼한다는 소식들은 부모님 치곤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강심장인 건 다 유전자 탓인 게 분명해. 지가 괜찮다고 오버하지 말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반응 없다고 뭐라 하는 거 좀 봐.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얘기 다 했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출발해. 갈 길도 먼 애가 왜 이리 늦장을 부리고 있어? 가면서 저기 싸둔 음식이나 가져가서 우리 손주들 저녁이나 차려줘. 알겠지? 제일 밑에 있는 게 너가 좋아하는 게장이니까 꼭 가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덜어먹고. 알겠어요. 수아야, 아직 엄마 아빠랑 얘기 중이야? 아니, 이미 얘기 다 끝내고 올라가는 중.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얘기가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 두 분 다 놀라시긴 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시더라. 아빠 흥분해서 곡괭이 챙기려는 모습을 언니가 봤어야 하는데 나만 보기 아까운 장면이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걱정할까봐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신 거겠지. 늘 티격태격 장난 가득한 모습이셔도 속은 진중하신 분들이잖아. 얘기 잘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어떡하니? 왜? 무슨 일 있어? 아, 너 이혼 준비에 몰두하느라 우리가 학원에 신경을 이렇게 안 썼다. 다음 주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입시 설명회야 하는데 아직까지 회의도 안 하고 있었지 뭐야. 우리 바쁜 거 말 안 해도 알고서는 상담도 알아서 하고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분들은 따로 빼서 예약까지 잡아놨더라고. 세상에, 오늘 학원 들렸는데 처리해야 할 밀린 일들이 산더미라 선생님들이랑 조교들한테 미안해서 혼났어. 어머, 어떡해. 내 정신 좀 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지? 아무리 언니랑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라 해도 엄연한 직장인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다들 우리 믿고 일해주시는 선생님들이신데 너무 내 생각만 했다.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학원이 어떤 상황이라고 알려주려고 한 것뿐이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달린 일인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 언니가 괜히 부원장이겠니?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넌 걱정 말고 계획 세운 대로 진행해. 에이, 지금까지 언니랑 다른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해 주셨는데 다 알게 된 이상 더 염치 없는 원장이 될 수는 없지. 혼자 할 거 둘이 같이 하면 더 빨리 꼼꼼하게 끝낼 수 있잖아. 이 정도 배려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혼 조금 늦어진다고 큰일 나지도 않아. 그 인간 밟아버릴 준비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면 되지. 그니까 밀린 학원 일부터 정리하자. 일단 지금 운전 중이니까 올라가면 늦을 거야. 내일 일어나자마자 바로 맛있는 거랑 몸에 좋은 것들 좀 사서 학원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봐. 알겠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어두우니까 조심히 운전해서 올라와. 몇 달 뒤. 당신 고생했어. 장인어른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렇게 착하시고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선 바로 돌아가실 줄 꿈에도 몰랐는데.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당신이랑 처형은 오죽하겠어. 장례식장에서도 편하게 쉬지도 못하던데 잘 보내드리고 왔으니까 기운 내고 조금 쉬어. 그래야 다시 힘내서 장모님도 챙겨드리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아빠 쓰러지시기 전날까지 밥은 먹었냐면서 웃고 장난치며 통화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돌아가시다니. 왠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주말에 내려가 보려고 했는데 그 잠시도 기다려주시질 않으시네. 왜 이렇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는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너무도 큰 사랑을 주시면서 키워주신 분인데 바쁘다 너무 멀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그립고 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떡하지? 엄마는 또 혼자 어떡하고. 장인어른이 당신이랑 처형한테 얼마나 잘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나야 얼굴도 기억 못할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인어른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번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 치르다 보니까 문득 우리 엄마한테도 언제 마지막이 찾아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평상시에도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래,
나도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았거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할 일은 그때그때 하자. 어차피 후회할 일이라면 어떤 핑계 때문에 미뤘더라도 결국엔 했었어야 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다 끝낸 모습도 보여드릴 걸. 물어보진 않았어도 계속 걱정하셨을 텐데. 뭐라고? 뭘 끝낸 모습을 보여드려? 그냥 그런 게 있어. 당신도 어머님께 잘해드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효도해드려야지라는 생각에 계속 미루기만 했었는데 참... 장인어른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면 시간은 우리 생각처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사 좀 시켜드리자. 아니, 엄마 혼자서 나랑 동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지금 집이 자가이긴 하지만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한평생을 낡아빠진 빌라에서만 살다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 내 목표이자 꿈이 우리 엄마 아파트나 정원 딸린 단독주택 하나 사드려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취업하고서는 적응한다고 못 해드리고 조금 적응했더니 결혼했고 애들이 생겼고 계속 돈 들어갈 때가 생겨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그 집에 사시게 냅둔 아들이 되어버렸네. 엄마한테 효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더 늦기 전에 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리자. 어때? 당신도 엄마한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집을 사드리자고? 회사에서 불경기라고 감봉됐다한 지 꽤 되지 않았어? 근데 무슨 돈으로? 아니, 회사 감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장인어른 유산 20억 받은 거 있는데 꼭 버는 걸로만 사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가? 내가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괜히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참으려 했는데 솔직히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랑 처형한테 서운했어. 물론 당신한텐 더 서운했고 말 안 해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말 안 하더라. 뭐가 서운했는데? 쫑핑이 같아 보여서 이것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장모님이야 원래 무뚝뚝하시고 리액션이 크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말이야. 처형은 갑자기 왜 그래?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충격받고 슬픈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을 투명인가 취급하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래 같았으면 제부 이러면서 술도 같이 먹고 그랬을 텐데 이건 뭐 옆에 있는 둥 마는 둥 말을 걸기는커녕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이 집의 남자인 어른은 나 하나 아냐? 처형이 그렇게 기가 세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지. 당신도 내가 계속 혼자 있으면 틈틈이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자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를 왕따를 만드냐? 아, 지금 다른 사람 장례식장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투정 부릴 걸 부려. 마음 추스리지도 못한 사람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어? 그딴 걸로 서운했다고 얘기하는 거니? 언니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당신 말대로 어른이라면 남 탓하기 전에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늘에 대고 맹세할 정도로 떳떳해.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지금도 봐. 장모님 집 사드리자는 거면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했을걸? 우리 엄마니까 누가 봐도 처형이 잘못한 건데도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거잖아. 갖다 붙일 거 붙여. 지금 어머님 집 사드리는 거랑 언니가 당신 무시했다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다고 트집이야? 내가 듣기로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꼴랑 사위 제부 대접 제대로 안 해줘서 서운했다고 투정 부리는 걸로밖에 안 들려. 내가 그거 가지고만 서운하다고 얘기하겠어? 당연히 다른 것도 있지. 막말로 사이긴 해도 난 피 한 방울 안 섞인 객식구고 다른 처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이 가족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서운한 일이 도대체 뭐냐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부터 본론을 말하면 되지. 사람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꺼내? 대체 뭔데? 지금 말하잖아. 장인어른 땅 재개발 터져서 보상금 받는다는 걸 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산에 대한 얘기를 사람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할 수 있어?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랑 처형한테 반반씩 주자고 하셨고 장모님도 동의하셨다며.
장례식장에서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걸 왜 주냐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었는데 장모님이 아빠가 살아계셨어도 똑같이 너희 줬을 거다. 아빠 뜻을 따라줘라 하니까 받았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나한테는 아무도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그게 뭐 어쨌다고. 말 그대로 우리 아빠 유산이잖아. 그래서 엄마랑 언니랑 셋이 얘기한 게 당신이 서운함을 느낄 만한 일이야?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 유산에 내 몫도 있어. 결혼 생활 10년만 넘게 해도 공동재산으로 잡혀서 분할하게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사이도 똑같은 자식인데 안 그래? 당신은 대형 학원 원장식이나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유산 절반은 내 건 거 알고 있지? 몰라서 말을 안 했다면 모를까 알만한 사람이 알면서도 말을 안 하니까 서운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유산의 절반은 당신 몫이니까 그 유산으로 어머님 집을 사드리겠다고? 결혼 생활 10년이 넘었으니 공동재산이다? 그래,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내가 장인어른이 주신 유산을 이상한 곳에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다는 건데 문제될 게 없잖아. 오히려 장인어른도 하늘에서 잘했다면서 좋아하실 만한 일이지 안 그래? 내가 오죽하면 힘든 당신 붙잡고 이런 얘기를 꺼내겠냐? 그러니까 말씨름 그만하고 솔직히 우리한테 양쪽에 어머님 한 분씩만 남았잖아. 지금이 더 잘해드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해. 결국엔 이거였어. 니들이 차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주고받던 얘기가 이거였구나. 무식하면 무서울 게 없다더니 참. 뭐라고?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나? 좀 크게 얘기해봐. 알겠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니야. 알겠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굳이 언성 높아지지 않아도 됐었잖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그런데 당신도 알겠지만 엄마가 동의했다고 해도 유산 상속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어떡하지?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일단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받는다는 것만 확실하다면야 누가 먼저 돈을 내던지는 중요하지 않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미뤄왔는데 더 미루기 싫거든. 나는 필요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 몫인 유산의 절반만큼 금액이 들더라도 최고로 좋은 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 그럼 당신이 그렇게 지극한 효심으로 해드리는 집인데 최대한 좋은 집으로 잘 알아봐. 그래야 더 뿌듯하지. 응, 알겠어. 그렇지 않아도 예전부터 눈독 들이던 집들이 있었는데 내일 당장 실물 보고 계약하던 뭐든 진행해야겠다. 좋아하실 엄마 얼굴 생각하니까 나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 며칠 안으로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 테니까 당신도 언제쯤 돈 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알려줘. 그나저나 장례식 때문에 회사에서 자리를 꽤 오랫동안 비워서 그런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좀 있나 봐. 아까 전화 왔더라고. 오랜만에 출근해서부터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잠깐 가서 대충 정리 좀 하고 올게. 괜찮지? 그래. 장례식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신이랑 이런 얘기까지 나누니 급 피곤이 밀려오네. 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있을 건데 내 차 타고 다녀와. 몇 주 뒤 주말 낮. 아니 이게 뭐야? 이삿짐 센터가 왜? 이 짐들은 또 뭐고? 아, 왔어? 오랜만이네. 어머님 이사는 잘 도와드렸고? 저기 당신 짐 대충 싸놨으니까 덜 챙긴 거 있는지 확인해서 가져가든지 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우리 이사 가기라도 하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대뜸 짐이나 챙기라니 어디로 가는 건데? 엄마 이사 때문에 며칠 집 비운 사이에 이게 뭔 일이래? 아, 좀 나와봐요. 더럽게 걸리적거리네. 여기 사장님들 짐 옮기시는 거 안 보여요? 처형도 계셨네요. 아니, 처형 저희 이사 갑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 애들은 어디 갔어요? 보면 몰라요? 이사 가니까 짐 싸서 옮기겠죠. 운동하려고 옮기겠어요? 아, 물론 그쪽은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쪽 집은 직접 따로 구하셨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를 저만 빼고 간다뇨. 제가 잘 들은 게 맞는... 야,
이거 줄 테니까 바쁜 사람 붙잡고 말 걸지 말고 네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뭐야? 소재기 증명원? 이게 대체 뭔데? 이딴 종이 쪼가리를 사람 얼굴에 던지고 난리야. 이딴 거나 던져대지 말고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설명이나 제대로 하라니까. 무식한 새끼. 하긴 무식하면 무서울 것도 없다더니 딱 너 같은 놈을 보고 나온 말인가 보다. 제대로 읽어는 봤니? 거기 써 있잖아. 이혼 등 청구의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이혼 소장 접수했다고.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할 때 첨부할 서류가 네가 들고 있는 그거야. 보여주려고 한 장 더 출력했어. 뭐라고? 이혼 소송을 했다고? 게다가 간통죄로 고소까지 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아무 말도 없다고 갑자기 이혼을 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지. 이혼에 고소?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뭘 했는지는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겠지. 지금도 입으로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미치도록 불안하지 않아? 도대체 내가 뭘 알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 하고 떨려 죽겠지? 그러게 멍청한 놈이 남들 하는 짓거리 다 하고 살고 싶어서 까불다가 이 사단을 만드는 거 아니야. 지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떡해. 자기 손으로 직접 단 홈캠이 있다는 걸 까먹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물고 빨고는 기분으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봐주길 바래서 그랬나 하고 한동안 오해했었잖아. 바람 피운 것보다 그게 더 충격이었다니까. 이미 들킨 줄도 모르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가정에도 충실한 가장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남편이자 아빠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애잔하면서도 웃겼겠냐고. 그래놓고 장례식에서 무시했다고 수아한테 서운했다면서 투정이란 투정은 다 부렸다면서요? 바람 펴서 이혼당해서 쫓겨날만 앞두고 있는 놈이 유산 얘기 꺼내면서 탐이나 내고 있고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웃다가 눈물이 났다니까? 아, 지금 다시 생각해도 또 눈물 날라 그래. 덕분에 잘 봤어. 네가 다른 여자랑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 덕에 관람하게 됐지 뭐야? 아주 끈적하고 뜨겁던데? 요즘 애들 말로 그런 걸 트루러브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집까지 사줬겠지? 무슨 소리야? 집을 사주다니.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집을 사주긴.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여보, 자기야, 누나. 내가 진짜 정신이 헷가닥했나 봐. 그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애 둘 낳고 키우면서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됐더라고. 남자들한테도 갱년기나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 딱 그때가 그랬어. 지금은 싹 다 정리했어. 진짜야.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였다고.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디서 만났는지도 몰라. 어쩌다 잠깐 타오르는 불꽃 같았던 거야. 제발 내 말 믿어줘. 입 닥쳐. 내가 너처럼 골빈 사람으로 보이니?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줄 알아? 어디까지 기어오르나 궁금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이 제 손으로 증거들을 직접 가져다 주려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 머저리 같은 자식아. 애는 네가 낳았니? 내가 품고 내가 낳았는데 왜 엄한 네가 우울해?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먼저 갱년기는 개뿔. 핑계를 댈 거면 그럴싸한 걸 가져오던지. 아까도 얘기했지? 무식하면 머리 굴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넌 기억도 안 나는 스쳐 지나가는 여자랑 매일같이 회사에서 차에서 붙어있니? 너랑 같은 회사 경리잖아. 이름이랑 나이까지 읊어줘? 네가 타고 다니던 차 내 차였고 거기에 블랙박스 있었어.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주구장창 내 차로 데이트 다녔더라? 하하호호 웃어대면서 어찌나 많이 돌아다녔던지 난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키로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나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어서였더라고. 아, 그리고 워낙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주접을 많이 떠셔서 기억 안 나실 게 뻔할 것 같아서 발뺌하지 마시라고 제가 블랙박스에서 직접 최근 거 파일 받아온 게 있거든요. 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린아,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사랑하는 아린이 오빠가 곧 데리고 살 거니깐. 헐, 진짜? 솔직히 회사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맨날 몰래 보는 거 짜증났단 말이야. 사랑하는 게 죄도 아니고. 오빠도 찐사랑을 이렇게 늦게 만날 줄 알고 만났어?
내가 좀만 일찍 태어나서 오빠를 빨리 만났으면 그 여자 말고 나랑 결혼했을 텐데. 그래서 오빠가 아린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회사 월급으로 두 집 살림은 택도 없고 유부남 딱지 붙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집이야. 그 옆에 내가 돈 잘 버니까 내가 월급 적게 갖다 줘도 잘만 굴러가서 상관없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미래를 그리기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해서 골머리 썩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하늘도 우리 편인 게 확실하다고 알게 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빠가 저번에 얘기했었지?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딸내미가 고생 그만하고 이쪽으로 이사 오자고 해도 안 오시고 고집 부리시더니 세상에 이번에 재개발 확정 났단다. 보상금으로 대충만 따져도 수십억이야.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은 생긴다더니.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밥 먹지 않아도 항상 배가 부르고 입이 귀 옆에 붙은 채로 다닌다니까. 헐, 수십억? 대박. 그런 건 회사 전산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 돈을 만지는 사람을 보게 될 줄이야. 아니, 근데 그건 오빠 와이프 아버지가 받는 건데 그게 왜 우리 살 길이야? 아니, 그 얘기 듣고 알아봤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레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넘어오잖아? 내가 사위인데 거기에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혼은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잡혀서 법적으로 재산 분할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성격상 그 돈에 욕심 가지실 분들도 아니고 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데 아마 돈 받자마자 바로 딸들 주신다고 성화이실걸? 아, 진짜? 와이프가 받은 유산이어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럼 오빠는 이혼해도 꽁돈으로 억 단위가 생기는 거네? 결혼 생활 10년이 넘으면 그런 법이 생겨. 다 미리 알아봤지. 나보다 나이 많은 년이랑 결혼한 보상을 이렇게 받나 보다. 하긴 이 정도는 받아줘야 안 억울하지. 나이 많아서 애도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졌는데 에휴 할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유산만 받으면 그 여자랑도 끝이야 끝. 지금까지 산 것도 고역이었는데 더 질질 끌 것도 없지. 어머, 우리 오빠 장례 치르고 왔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피곤했지? 유산은 어떻게 한대? 이미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어? 말도 마. 장례식장에서 그것들이 날 투명인가 취급하는데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유산 때문에 꾸역꾸역 참았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와이프랑 처형한테 반반씩 주기로 했었대. 장모님도 동의하셨고. 처음엔 왜 주냐고 싫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미친 여자인 줄 알았다.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20억을 왜 싫대? 참나. 보기 겨워서 그렇지. 재수없어. 그래도 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확답 드러내고 바로 우리 아린이 보러 온 거 아니겠어? 나도 깜짝 놀랐어. 오늘 못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라 해서. 그나저나 무슨 확답을 들어왔는데? 유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내가 먼저 얘기 꺼내고 당연히 절반은 내 몫인 거 아니냐. 그니까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사주겠다. 다른 데다 쓰는 것도 아니고 집 사서 효도하겠다는데 반대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알겠다고 하길래 예전부터 봐왔던 집들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보러 다닌다고 했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겠다고. 우리 아린이 예전부터 오빠가 집 사주겠다는 약속 이제야 지켜줄 수 있게 됐네. 내일부터 오빠랑 같이 집 보러 다니자. 아린이가 원하는 어떤 집이든 다 되니까 마음껏 골라. 오빠랑 같이 살 집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집 사주고 나서 상황 보고 이혼도 해버려야지. 애들도 다 키웠겠다. 돈도 받았겠다. 이제 볼 일 없는데 같이 살 이유 없잖아. 앞으로는 우리 아린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유산이 명의든 서류든 정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확실하게 돈 주겠다는 약속 받아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걱정 안 해. 지금까지 오빠랑 같이 살 날만 기다려왔는데 더는 미루기 싫어. 대출이나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정 안 되면 회사 다닌 지 꽤 됐으니 회사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해보지 뭐. 집 사는 게 빨라지면 오빠 이혼하는 것도 더 빨라질 거 아냐. 오늘이 내 생일인 것처럼 너무 기분 좋다. 오빠 최고. 오빠 사랑해. 오빠가 더 사랑해. 적어도 내 차에서 떠들어댈 거면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했어야지. 그 정도 생각도 안 하니? 니들이 직접 말하는 걸 들어보니 어때? 이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 이래놓고 저 여자의 집을 안 사줬다고?
여보. 우리 수아가 왜 네 여보야? 내 동생이 감히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여보라고 불릴 사람 같니? 네 여보는 없는 주제에 돈까지 탈탈 털어가며 사준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년 찾아가서 죽을 때까지 마음껏 불러. 전에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길래 들어가게 만들어준 회사 누구 덕에 들어갔는지 그새 까먹었나 봐. 삼촌 지인 회사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도 계속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지? 회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세인데 왜 감봉을 당해? 네가 바람 피우느라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지. 둘 중 하나만 능력 있으면 되니까 돈벌이 못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하늘이 하준이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가 냈어. 꼴랑 몇 푼 벌면서 그마저도 우리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더라. 가소롭게. 니까짓게 가진 재산은 기대도 없고 월급은 버는 족족 나한테 갖다 줘야 할 거야. 그게 내 위자료 청구 소송 목적이거든. 이젠 갖다 바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집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유산도 물 건너갔으니 구경할 재미 좀 보겠네. 기대할게. 누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진짜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인정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쓰레기인 것도 맞는데 누나가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죽는다고. 그래 누나 말 다 맞아.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 유산 받으면 돈 주겠다는 말만 믿고 신나서 다 질러놨는데 돈도 안 준다. 월급도 차압당한다면 나 진짜 망해. 망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불쌍한 우리 엄마. 아들 말만 듣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고 아린이는 회사를 담보로 내 보증서서 대출 받아줬단 말이야.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인생 목숨이 달려있다고. 아무리 믿고 인간 말종이라도 애들 아빠고 할머니잖아. 아빠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안 그래?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해줘.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 그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집값 때문에 받은 대출금만 갚아주면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 달달이 갚을 테니까 빌려줘. 아니면 월급만이라도 차압해 가지 말아줘. 뭐라도 숨통은 놔둬줘야 갚으면서 살아가지. 누나 제발. 저런 사람이 내 동생 남편이었고 내가 제부라 불렀었다니.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혀 깨물고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반대할 텐데. 저기요. 그런 구걸할 거면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딴 데 가서 하세요. 저희 이제 출발해야 하거든요. 이미 지금도 그쪽 때문에 늦었다고요. 네? 끝까지 비겁하고 한심하고 찌질해. 바짓가랑이 붙잡고 질척거리는 지금 이 모습이 너랑 이때껏 산 세월 중에서 가장 최악이야. 일말의 동정심으로 얘기해주자면 애들 핑계대서 빌붙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줬으면 해. 우리 애들이 당신 딴 년 만나서 살림 차린 거 알고 반 죽이려는 거 내가 말렸었거든. 흥분 가라앉히고 하는 말이 그딴 아빠라면 없는 게 나으니 다시는 먼저 버린 주제에 찾지도 아는 채도 하지 말라던데? 이미 성인 된 지 오래된 애들이잖아. 딴 살림 차린 아빠 없는 셈 치면 끝이지. 길거리에 나앉던 깡통을 차던 신경 쓰지 않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니네 엄마나 하필이면 골라도 그 집 발사계 같은 너 같은 놈을 고른 아린이 년이나 걱정해. 보증은 가족 간에도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라니? 어쩜 만나도 끼리끼리 만나는지 천생연분을 이제야 만나게 됐나 보네. 축하한다 야. 내가 베풀 수 있는 아량은 여기까지야. 니네가 죽던 살던 그것까지 신경 써주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어. 어차피 지금까지도 내 능력으로 잘 살아왔는데 너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네가 욕심내서 산 집보다 니네가 몸 섞던 더러운 곳이라 내가 코 풀듯이 버려버린 이 집이 더 싼데 어떻게 잘해서 여기로 들어와 보던지. 이제 알겠니? 이게 너랑 내 클래스 차이야. 박민철이 엄마 이사를 도운다고 거짓말하며 상간녀 집을 사 이사까지 시켜주려 집을 비운 기간 동안 저는 언니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간통죄 고소와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생활하며 생활비의 대부분을 제가 감당하였었고 금전적인 부분이 소홀하면서 상간녀에게 월급을 빼돌린 통장 내역과 불륜 증거들은 두말할 것 없이 차고 넘치니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하게 되었죠. 이미 성인인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친권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월급 차압으로 위자료 청구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느라 전 시모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상간녀 보증대출 또한 갚지 못해 집안과 회사가 한바탕 뒤집어졌다네요.
회사로도 전화와 사람들이 찾아와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결국 잘리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천생연분을 만나 행복해 죽을라 하던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을 언니와 상의해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정원주택을 구매해 살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 자매가 운영하던 학원은 같이 오래 일하던 선생님께 맡기고 새로운 집과 가까운 곳에 2호점을 차리게 되어 정신없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인점 같이 운영하게 된 거죠.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는 아들들 덕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언니와 친정엄마와 두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